안녕하세요. 우리 삼육아년 원장 박성동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성질환, 그 중에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한 10% 정도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에 관한 것입니다. 월경이 불규칙하고요. 때로는 3개월 이상 월경이 안 나오는 무월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증상으로는 호르몬 분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그래서 비만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남성형 털 증식증이라고 하는 조모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턱 밑이라든가 콧수염 또는 이 배꼽 아래 채모 같은 것들이 적죠. 그런데 이런 부위에 남성처럼 검고 굵은 이 채모가 나타나는 것이죠. 유럽 생식의학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생리불순, 그리고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조모증, 여드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난소에 물혹이 발견될 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증상에 부합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결국에 나중에 미성숙 난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불임, 난임으로 가기도 하니까 조기에 잘 치료해야 됩니다. 이 질환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호르몬의 분비의 이상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럼 호르몬이 왜 분비에 이상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의학의 어떤 그 수준으로는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호르몬 분비의 이상, 특히나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체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소화, 면역, 그리고 감정 조절, 에너지 대사에 관련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다른 축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입니다. 이 축에서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조절하고요. 2차 성징을 나타내게 되고 성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축의 교란이 일어났을 때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살펴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 중에서 성선축에 문제가 생겨서 여성 호르몬 분비, 에스트로겐의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또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저의 가설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방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방에서는 이런 호르몬 교란 상태를 음허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음허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가 허약하다든지 혈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원인이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더 진행되면 양허, 음허 이런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허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부족해져서 추위를 느끼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또는 면역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음허라는 것은 제가 풀이하기로는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성선축 또는 부신축, 이런 그 호르몬 분비의 어떤 사이클이 무너져서 호르몬 분비의 교란이 온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질환, 그러니까 류마티스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역 체계가 고장나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성호르몬 쪽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남성의 성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우리 생식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궁 근종, 자궁 경부암 이런 쪽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암, 고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성기능 저하 이런 쪽으로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런 환자들을 진료했을 때 대부분은요, 배꼽 아래쪽, 그 하복부 쪽부터 그 촉진을 했을 때 그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또는 그 체열 진단기상에 아랫배와 골반 쪽의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냐 하면 신부 체온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 그쪽으로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고요.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능들, 아까 말했던 부신이나 어떤 신장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의 상호작용, 그 어떤 신경 전달 이런 것들이 좀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면역의 문제라든지 호르몬 교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환들을 치료할 때는 신부 체온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려 줘야 되고요. 그 하복부나 골반 쪽으로 혈액이 원활히 흘러서 그쪽의 기능들이 제 역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원인부터 해서 치료 방법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치료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는 짧은 기간에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6개월, 1년까지도 치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인체의 어떤 호르몬 분비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치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여성에게는 뭐 조모증, 이렇게 남성형 그 털 증식증이라든지 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원인에서 이 질환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축의 어떤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온다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이 어떤 기름지고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또 과다 섭취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첨가물, 식품 첨가물이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관리하고 또 이런 어떤 가공식품이나 첨가물을 적게 먹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체질적으로 예민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치료를 하면서 뭐 한약이나 침으로 잘 조절하는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한방에서는 주로 이런 질환을 뜸이라든지 한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체에 그 신부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신부 온도를 정상 온도로 올려주고 또 어떤 기능을 되살리는 데는 그 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뜸만으로 안 되는 어떤 인체의 어떤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는 또 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잡고 뜸과 한약으로 치료한다면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일단 뭐 양방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또 치료도 하시겠지만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의원에서 상담하고 꼭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